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0과에서 배웠던 내용은 잘 소화하셨나요? 자, 오늘은 11과의 어휘와 문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어휘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휘는 10과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명사, 부사, 동사, 의성어, 의태어 부분으로 함께 볼 거고요. 우선 우리는 명사 부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사는 제도입니다. 자, 第一个名词是 제도. 제도의 뜻은 주도라는 뜻이죠. 네, 중국어와 굉장히 비슷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 의미를 보시면은요,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나타냅니다. 社会的规则, 规定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영수 중심의 현재 대학 입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现行的大学入学考试制度以语数营为中心，应该要改进. 네, 국영수라는 뜻은 국어, 영어, 수학이죠. 이것 중심의 현재 대학 입시의 제도, 네, 제도. 구이죠, 구이띵, 뭐 이런 것이죠. 그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자동차 10부제 제도는 교통체증을 크게 줄였다. 汽车10部制大大减少了交通事故. 일단 10부제 제도는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교통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일 날은 1번의 번호가 초파의 마지막 번호가 1번 번호가 쉬고요. 2일은 2번, 초파의 最后的数字가 2번. 자, 3일은 3번, 4일은 4번 이렇게 총 10으로 나누어서 초파의 最后的数字가 1, 2, 3, 4, 5, 6, 7, 8, 9, 0으로 나누어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네. 그런 제도를 우리는 10부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도 덕분에 교통체증, 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막힘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제도는 사회에서 정하거나 어떻게 만들어진 규칙이나 규정을 나타내고요. 그 의미는 주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명사는요, 조화입니다. 조화의 뜻은 调和, 和谐라는 뜻인데요. 그 모양이 서로 잘 어울려서 예쁘게 표현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互相很融合的样子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좋은 그림은 색깔의 조화가 아주 중요하다. 上等的画作颜色协调至关重要. 네, 좋은 그림은 색깔이 예쁘게 어울려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벽에 걸린 그림이 집안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 아주 고급스럽다. 挂在床上的花与家里的气氛相互协调，很高雅. 벽에 걸린 그 그림이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뜻이죠. 조화라는 명사의 뜻은요. 서로 잘 어울려서 그것이 아름답고 예쁘게 표현된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명사는 계기입니다. 네, 계기의 뜻은 치지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어떤 일이 바뀌게 되는, 변하게 되는 원인이나 어떤 기회가 됩니다. 转换某些事情的原因或者契机. 네, 예문을 보실까요? 이번 시련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이번 시련 아시나요, 여러분? 시련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징예, 가오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계기로, 여기에는 기회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이유로 나는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学习韩国语的契机是什么? 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계기라는 뜻은 어떤 일을 하게 된 원인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네 번째 명사는 의도입니다. 의도의 뜻은 이투라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것의 계획 또는 그것에 이루려고 하는 생각, 어떤 것을 원하는 조건,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네, 想实现某事的想法라는 뜻입니다. 즉, 计划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如果能很好地掌握考试出题者的意图，就能轻易解题. 네. 시험 출제자의 계획, 그쵸, 요구 조건을 잘 이해하면 문제가 쉽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일이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事情正朝着与初期意图相违背的方向进行. 일이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 네, 그 계획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도라는 뜻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미리 생각해 놓은 계획이나 어떤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즉, 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의 명사를 잘 소화하셨나요? 네, 위의 명사를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看一下练习题. 이번 공모전은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를 찾으려는 뭐뭐로 기획되었다. 1번 제도, 2번 의도, 3번 기반, 4번 조화. 네, 답은요. 2번 의도겠죠? 자, 2번 공모전. 공모전은 다장사이란 뜻인데요. 공모전은 참신하다는 새롭다, 신신, 신선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이디어는 생각이죠. 그것을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 네,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은 인재들, 인재는 른차이를 뜻합니다. 인재를 찾으려는 려는 보셨나요, 여러분? 네, 려는 웨일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려는 지화, 네, 이 두 의도나 계획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와 계획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2번, 네, 이 두라는 의도의 단어죠. 1번, 제도는요, 주두라는 뜻이고요. 3번, 기반은요, 네, 지주, 기초를 나타내는 명사였습니다. 4번, 조화는 和谐, 协调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려는 의도로 네, 기획되었다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카니샤 푸츠. 첫 번째 부사는 모처럼이라는 부사입니다. 모처럼이라는 뜻은 특디, 난더, 好不容易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힘들게, 오랜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주말에 아버지가 모처럼 쉬셔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들이를 했다. 父亲好不容易周末休息，所以一家人都一起出去串门了. 주말에 아버지가 好不容易 어렵게 힘들게 쉬셔서 가족들이 다 같이 소풍을 갔다라는 뜻이죠. 나들이라는 말은 밖에 소풍을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모처럼 모인 동창들끼리 수다를 떠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难得聚在一起的老同学聊着天，时间就不知不觉过去了。 모처럼 난더라는 뜻이죠. 好不容易라는 뜻이 되겠죠. 어렵게 힘들게 모인 동창들끼리 이야기를 하느라고 네, 수다를 떨다는 聊天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모처럼이라는 뜻은 어렵게, 힘들게 라는 뜻이고요. 네, 난더, 好不容易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부사는요, 도무지라는 부사인데요. 도무지라는 뜻은 근본 또는 이된예라는 뜻으로 怎么也怎么样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뒤에는 부정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라는 부사 뒤에는 부정문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서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도무지 모르겠다. 实在不知道这个问题的答案. 네, 이 문제의 답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 사람이 말한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实在弄不清那个人说话的意图. 네, 그 사람이 말한 계획과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 두 예문에서 모두 다 도무지라는 뜻은요, 네, 도저히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根本一点也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뒤에 부정적인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네, 도무지 뒤에 모르겠다 또는 알 수가 없다처럼 부정문이 옵니다. 여러분 도무지라는 부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오는 고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유의어는 도저히이고요. 도무지와 도저히 뒤에는 부정문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사는요. 기껏이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기껏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기껏의 첫 번째 뜻은 겨우 고작이라는 뜻입니다. 겨우 고작이라는 뜻은 只是这么一点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뭐뭐 밖에라는 조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기껏 뭐뭐뭐뭐 밖에, 겨우 뭐뭐뭐뭐 밖에, 고작 뭐뭐뭐뭐 밖에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껏의 두 번째 뜻은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라는 뜻은 누리, 热心的, 积极的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첫 번째 의미인 겨우, 고작, 뭐뭐 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문입니다. 자, 함께 보세요. 하루 종일 보고서를 썼는데 기껏 3분의 1밖에 완성하지 못했다. 花了一整天写报告书却只完成了1/3. 네, 여기에서 하루 종일 보고서를 썼는데 나는 겨우, 네, 只是, 그죠? 겨우 3분의 1 밖에, 뒤에 밖에가 따페이되고 있죠. 네, 기껏, 밖에, 겨우, 밖에, 고작, 밖에가 이렇게 따페이돼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두 번째 의미인 열심히와 관계가 있는 문장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내가 기껏 말할 때는 안 듣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 我努力解释的时候却不听，现在却跑过来说着无中生有的话。 여기에서 보면 기껏 말할 때는 이란 뜻은 내가 열심히 말할 때는 안 듣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즉 못 들었다라는, 네, 못 들은 소리를 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기껏은 열심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기껏이 첫 번째 의미인 겨우, 고작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뒤에
밖에라는 조사와 따페이가 될 거고요. 네, 만약에 두 번째 열심히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바로 뒤에 동작 동사와 따페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껏의 두 가지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사는 그다지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다지라는 부사의 의미는 뿌점어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별로라는 부사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바로 함께 볼게요. 나는 육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我不怎么喜欢肉类. 나는 고기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그다지 뒤에 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다지도 뒤에 지 않는다, 지 못한다라는 부정문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1등을 하고 꼴찌를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拿第一还是倒数第一，在人生里并不占据那么重要的部分。 1등을 하는 것과 꼴찌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도 그다지 뒤에는 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다지라는 부사는 별로와 유의였고요. 주의할 점은요. 네, 뒤에 부정문을 가지고 와야 한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사는요. 간신히입니다. 자, 간신히의 뜻은 미엔창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비슷한 의미로는 가까스로 또는 어렵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신히를 보신다면 여러분, 미엔창 怎么样了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으로 좀 자세히 볼게요. 이번 시험에 간신히 통과했다. 这次考试勉强通过了. 네, 差一点不能通过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아주 어렵게 통과했다. 겨우 통과했다.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화가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勉强忍住了火气. 네, 差一点发火了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을 겨우 가까스로 어렵게 참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신히라는 뜻은요, 여러분, 勉强, 差一点发生了这个事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5가지의 부사를 모두 다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起看一下练习题.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뭐뭐 이해할 수가 없다. 1번 간신히, 2번 기껏, 3번 모처럼, 4번 도무지. 답은요, 4번 도무지가 되겠죠? 네, 여러분 도무지라는 부사는 뒤에 꼭 부정문을 가지고 오는 부사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도무지는 뒤에 一定要带否定的意思，实在没有办法怎么样，实在不能怎么样，实在不怎么样 이런 단어의 뜻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은요. 实在没有办法理解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도무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1번의 간신히는요. 好不容易라는 뜻이고요. 2번의 기껏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 只有라는 뜻으로 기껏 뭐뭐뭐뭐 밖에 같은 뜻으로는요. 겨우 뭐뭐뭐뭐 밖에 고작 뭐뭐뭐뭐 밖에라는 뜻으로 썼었고요. 두 번째 뜻은 누리
라는 뜻으로 열심히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으로 썼었죠. 세 번째 모처럼은 여러분 모처럼의 뜻은 뭐죠?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떤 일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그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정문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은 도무지, 실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도무지 또는 그 유의어인 도저히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함께 동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카니샤 똥치더 부분. 오늘 함께 공부할 동사는요, 모두 5개의 동사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동사는 마련되다입니다. 마련되다의 뜻은 쉽게 말하면 준비되다 또는 갖추어지다라는 뜻으로 준비, 완비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휴학해야 했다. 他没能筹足学费，只得休学了. 학비를 준비하지 못해서 휴학을 해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행사장에는 음료수와 간식이 마련되어 있다. 活动现场准备好了饮用水和零食. 행사장에는 음료수, 마시는 음료수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련되다라는 뜻은 여러분 준비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는 기증되다입니다. 기증되다는 돈이나 물건 등을 무료로免费로 주는 건데요. 그 의미로는 증송 또는捐赠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함께 볼까요? 그의 전 재산은 독거노인을 위해 기증되었다.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혼자 사는 사람, 그쵸? 혼자 사는 노인을 우리는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독거노인을 위해서 주었다, 무료로 다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로 살펴보면요, 他的全部财产都赠送给独居老人了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증되다는 주다, 무료로 주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기증된 도서는 모두 학교 도서관에 배치하였다. 어떤 사람이 책을 모두 다 학교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준 책을 학교 도서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捐赠的图书全部安排陈列于学校图书馆内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증되다는 무료로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증되다의 뜻은 여러분 무료로 주다, 정송 또는 捐赠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간직되다입니다. 여러분 간직되다의 뜻은 소장, 보관 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잘 보관하다, 즉 소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호, 보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잊지 않다, 부야왕지, 뿌능왕지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직되다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문을 함께 볼게요. 경주 박물관에는 신라시대의 유물이 많이 간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보관되다일까요? 잊지 않다일까요? 여기에서는 보관되다의 뜻이 되겠죠? 경주 박물관에는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보면은요, 在庆州博物馆里收藏了很多新罗时代的文物. 여기에서 보면 소장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에 대한 그의 진심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진심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직되다는요, 잊지 않다, 잊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对我来说他的真心将永远珍藏于我的心中. 예, 여기서 영원히 간직되다의 뜻은 잊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직되다의 뜻은 잘 보관하다. 하나는 잊지 않다.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 동사는 떠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떠오르다의 뜻은요, 想起来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각이 나다, 생각이 다시 나다. 네, 想法再一次出来, 再想起来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어렵지 않은 동사죠.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突然想起来了好的想法. 그쵸? 갑자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어릴 적 외갓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가끔 떠오른다. 时常想起小时候在外婆家度过的时光. 여기에서 또 시간들이 생각나다라는 뜻이죠. 떠오르다의 뜻은 생각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想起来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동사는 솟아나다입니다. 솟아나다의 뜻은요, 힘이나 용기가 아주 강하게 생기다라는 뜻인데요. 네, 용기가 생기다 또는 힘이 생기다라는 뜻으로 产生力量 또는 发出勇气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아래를 함께 볼까요? 아버지의 격려에 용기가 솟아난다. 네, 在爸爸的鼓励下发出勇气. 아버지가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잘하라고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나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를 듣자마자 힘이 솟아나서 골을 넣었다. 나는 사람들이 다 화이팅 화이팅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마자는 이什么就什么라는 뜻이 되겠죠? 듣자마자 힘이 생겨서 골을 넣었다. 네, 进球라는 뜻이죠. 我听到了大家的加油声就发出力量射进了球. 나는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솟아나다의 뜻은 힘이 생기다 또는 용기가 생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의 연습 문제를 함께 볼까요? 一起看一下例题题. 최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회사 내에 타가시설이 뭐뭐 있다. 1번 떠오르고, 2번 솟아나고, 3번 마련되고, 4번 기증되고. 답은요, 네, 3번 마련되고 있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 最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 네, 女性劳动者라는 뜻이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为了他们, 회사 내에, 회사 안에 타가시설, 예, 여러분 타가시설이라는 뜻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 네, 즉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타가시설이 준비되고 있다 또는 갖추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다, 갖추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준비의 뜻을 가진 마련되다밖에 없죠. 1번에 떠오르다는 想起来라는 뜻이었고요. 솟아나다는 大量产生力量 또는 发出勇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기증되다는 네, 赠送이라는 뜻이었죠. 기증되다는 무료로 주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준비되다의 뜻을 가진 마련되다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看一下你生词和你猜词. 네, 첫 번째 의태어는요. 안달, 복달입니다.
자, 여러분, 안달복달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 의미를 보면 조급하게 조르는 모양, 조급하게 긴장하는 모양 등을 나타냅니다. 表示着急纠结的样子. 자, 예문으로 우리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언니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안달복달한다. 姐姐还在为让小儿子学英语而发愁. 네, 언니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조급해하고 마음이 급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조급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은요. 아무리 빨리 가자고 안달복달해도 지금은 갈 수 없다. 不管多着急地说要快点出发，现在也走不了. 여기에서 보면 안달복달하다는 막 조급하게 조르다란 뜻이죠.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안달복달하다는 아주 조급해하거나 어떤 것이 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자, 두 번째 의태어는 황황요요의 뜻을 가진 건들건들이라는 의태어입니다. 건들건들의 뜻은요, 이리저리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저리나리 황당의 양즈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실게요.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건들건들거리며 서 있다. 他无法安静地待着，晃悠着身体站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건들거리는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게 건들건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꽃이 바람에 건들건들 흔들린다. 花在风中被吹得东倒西歪. 꽃이 바람에 불면 어떻죠, 여러분? 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죠.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모양을 우리는 건들건들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의태어는요, 설렁설렁입니다. 네, 설렁설렁의 뜻은요, 여러분, 대충대충이라는 의태어를 아시나요? 네, 대충대충은 마마후후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태어고요. 설렁설렁도 그 마마후후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꼼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뿌즈시라는 뜻이거든요. 꼼꼼하지 못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대충, 그쵸? 마마후후더 양즈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동생은 항상 청소를 설렁설렁해서 내가 다시 해야 한다. 弟弟总是打扫得马马虎虎，所以我还要重新打扫. 항상 동생은 청소를 할 때 꼼꼼하지 못하게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설렁설렁 즐겁게 일하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做事不要心急，轻松愉快的工作能够避免压力. 네, 여기에서 설렁설렁 일하다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너무 꼼꼼하지 않게 네, 좀 편하게 대충대충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설렁설렁의 뜻은 여러분 대충대충의 뜻으로 네, 뿌듯이 꼼꼼하지 못한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의태어는요. 듬성입니다. 듬성은 그 간격이 꼼꼼하거나 촘촘하지 못하고요. 조금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表示不密密麻麻有间距的模样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강아지가 영양이 부족해 털이 듬성듬성 빠졌다. 小狗营养不足毛稀稀拉拉的脱落了. 털이 듬성듬성 빠지다라고 해서 여러분,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잘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 형태입니다.
듬성은 털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털이라고 하면 마오라는 뜻이죠. 네, 머리카락, 도파 또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마오, 털을 나타내거든요. 그 털이 이부펀 투어로어더 양스를 우리는 털이 듬성 빠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화분에 듬성난 잡초를 뽑아주었다. 我把花盆里新长出的杂草拔掉了. 화분에 듬성나다라는 뜻은요. 여기저기 네, 아주 촘촘하지 못하게 나 있는 모양이죠. 잡초는 자차오를 얘기합니다. 잡초를 바디아올라, 네, 뽑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듬성은요, 여러분, 털이나 어떤 잡초, 풀 같은 곳에 많이 쓰고요. 그 모양이 균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간격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의태어는요, 엉금입니다. 자, 엉금의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느리게 기어가는 모양입니다. 파더양스라는 뜻인데요. 人和动物缓慢的样子, 네, 파더양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거북이가 엉금 기어간다. 우구이 만툰툰 더 파전. 엉금 뒤에 기어가다라는 바라는 동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다리를 다친 나는 화장실까지 엉금 기어갔다. 两腿受伤的我吃力地爬到厕所. 여기에서 보면 또 엉금 기어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금은 기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그 기어가는 모양이 빨리 기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네, 만툰툰더, 그쵸? 아주 천천히 기어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엉금 뒤에는 기어가다라는 동사가 꼭 함께 쓰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엉금 뒤에 기어가다라는 동사가 없다면 그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성어 의태어를 공부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그는 일을 뭐뭐 처리하는 탓에 부장님께 항상 지적을 받는다. 1번 엉금 2번 듬성 3번 설렁 4번 안달복달. 네, 답은요? 네, 3번 설렁이 되겠죠? 먼저 아래 4개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엉금은요, 네, 파더양스, 만만더 파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 듬성의 뜻은요, 여기저기 빈 공간이 많다라는 뜻으로 어디에 많이 쓴다고 했죠? 네, 털 방면에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또는 네, 풀, 그죠? 차오 방면에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듬성 나다 또는 듬성 잘하다 이런 동사들과 함께 자주 쓰일 거고요. 설렁의 뜻은 네, 마마후후 뿌즈시라는 뜻으로 대충이라는 의태어와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쵸? 안달복달은요. 네, 너무 급해서 어떠죠? 계속 해달라고 조르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시면 그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탓에는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부장님께 항상 네, 피핑, 지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되죠? 네, 부지시더 추리, 마마호호더 추리. 그래서 답은요? 네, 맞습니다. 3번. 설렁 처리하다. 대충 처리하다가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4개의 의태어 잘 이해가 가셨나요? 집에서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으로는 문법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의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다시피라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다시피라는 문법은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과 같거나 어떤 동작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뜻이고요. 与听者已经知道的情况相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동작에 가깝다, 즉 지후怎么样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 다시피를 쓰고요. 동조 동사 后面加 다시피.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正如你所看到的我现在很忙抽不出时间.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라는 뜻은 你看的一样好像你看的一样. 네, 正如你看的一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인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모두 알다시피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正如大家所知下周有期中考试. 네, 모두 아는 것처럼, 그렇죠. 正如大家所知, 모두 알다시피.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의미인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뜻이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네,期中考试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라는 의미는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처럼, 또는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처럼, 네, 뭐뭐는 것처럼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 아래의 예문을 함께 볼까요? 그 여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굶다시피 한다. 那个女孩子为了减肥几乎每天饥饿. 네. 그 여자는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자 뒤에 보시면 굶다 찌으라는 뜻이죠. 다시피 한다. 네, 거의 매일 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인 어떤 동작에 가깝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 아래의 예문을 다시 볼게요. 우리 반 1등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我们班第一名几乎在图书馆生活. 네, 우리 반 1등은 거의 도서관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역시 어떤 동작에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거는 네가 보는 것처럼, 너가 아는 것처럼, 는 것처럼, 는 것 같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인 다시피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동작에 거의 가깝다라는 뜻으로 거의, 지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피가 두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을 보거나 쓰거나 읽을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을세라입니다. 여러분 을까봐라는 문법을 공부한 적이 있으시죠? 네, 을까봐라는 문법은 怕什么因为怕什么라는 뜻으로 앞에 동작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뒤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担心前面动作的发生而出现后面的情况. 네, 그 을까봐라는 문법의 고급 문법이 을세라입니다. 역시 의미는 因为怕什么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와 함께 쓰이고요. 동작 동사가 카인지에라면 늘세라, 비인지에라면 을세라가 되겠죠. 자, 유의어 보시면 알겠죠? 네, 을까봐라는 유의어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이 지나면 못 볼세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担心过了今天就见不到面于是把想说的话都说了. 네. 오늘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네, 다시 못 볼까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이번 시험에 떨어질세라 열심히 공부했다. 怕这次考试不及格所以努力学习. 네, 이번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통과하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을세라라는 문법은요. 을까봐라는 문법과 유의어고요. 뜻은요. 네, 맞습니다. 因为怕什么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길래라는 문법입니다. 자, 길래라는 문법은요. 여러분 아어서라는 이유의 문법을 아시죠? 네, 그 문법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뒤에 오는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表示后面句子的原因或者理由. 그런데 아어서와의 차이점을 꼭 말하자면 길래는 어떤 충동적인 이유로, 충동적 이유로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어서는 어떤 충동적 이유가 없지만 네, 길래는 충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토픽 시험에서는 그것에 아주 자세한 차이를 표현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길래와 아어서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과자가 맛있어 보이길래 샀다. 饼干看上去很好吃所以买了. 네, 과자가 갑자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 과자를 샀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사람들이 먹길래 나도 한번 먹어봤다. 人们都在吃所以我也尝了一下. 네, 사람들이 다 먹어서 갑자기 다 먹어서 나도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먹어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국의 이유 어미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래를 보시면은 그 뜻은 아어서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기에는 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기에는의 의미는 앞의 문장을 기준으로 볼 때 뒤의 문장의 상황이 판단된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뒤의 문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앞의 문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앞 문장의 기준이 뒤의 판단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뜻으로는 表示在判断后面内容时要以前面的内容为基准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형태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형태는 동작 동사, 네, 动作动词가 앞에 기준에 오고요. 기에는으로 그 기준을 나타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요, 状态动词, 네, 상태 동사가 와야 합니다. 이 형태는 고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一个人吃量太多了. 네. 혼자 먹는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판단은요,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네, 음식의 양이 너무 많은데, 혼자 먹을 때 그 음식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먹다가 기준이 되고, 양이 너무 많다가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유학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去留学年龄太小了. 네, 유학을 간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판단은 年龄太小了.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판단은 유학을 가다라는 기준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먹다, 유학을 가다라는 뜻은 뒤에 양이 많다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혼자 먹다와 유학 가다는 뒤에 양이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 기에는 중국어에서 이런 방식을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에는의 문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는 기준, 네, 뒤에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4개의 문법을 잘 이해하셨나요? 네, 4개의 문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치칸이자 렌시티. 안동 국제탈춤대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뭐뭐. 한국의 탈춤은 물론이고 외국의 탈춤까지 감상할 수 있는 대회이다. 1번 있을세라. 2번 있길래. 3번 있기에는. 4번 있다시피. 답은요? 네, 4번 있다시피가 되겠죠. 안동은 한국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주도 밍스죠, 그쵸? 네, 국제 구어지죠. 탈춤이 뭔가요, 여러분? 네, 한국에서는 그런 미엔쥐, 그죠? 그거를 쓰고 춤을 춥니다. 그 탈춤 대회, 가사이죠. 대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탈춤은 당연하고요. 물론이고는 당연하고요. 외국의 탈춤까지 감상할 수 있는 따사인의 대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는 것처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는 것처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피라는 문법이고 다시피의 의미가 2개 있었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뭐뭐는 것처럼 뭐뭐는 것과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자, 1번의 을세라는 여러분 같은 문법 기억나시나요? 유이요? 네, 을까봐라는 문법이 있었죠. 뜻은요, 파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2번에 있길래의 길래는요, 네, 아어서라는 이유어미였죠. 기에는 앞에 것이 기준이 되고 뒤에 것은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맞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11과의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구띵다페이라거나 꼭 외우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은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12과 다음 과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